오케이. 우선 자, 그래서 아, 여기 적어놓은 게 끝이에요. 오늘 할 거. 아, 아, 봅시다. 오케이. 볼게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 과제가 할만했다. 와 진짜 아닌가? 할만했다 그러던데? 어디야? 어? 어딨어? 우반 친구들 아니고 아, 할만했다 그러던데? 운영반이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딱히 그런 것 같진 않던데. 어, 우선 어찌됐든 간에 아마 오늘 하고 나면 베이직한 거는 대부분 끝날 거예요. 레슨하고 컨투어 작업을 제외하고는 오늘 하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까지 배우면 베이직한 걸로. 기본적으로 어드밴스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패밀리나 그런 것들을 에디팅하는 것만 이제 에디트하시거나 또는 패밀리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하도록 할게요. 과제가 사실은 많다고 그랬어요. 과제가 많았는데 오늘까지는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오늘까지는 많을 거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많지는 않을 거야.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게요. 보시게 되면 루빈텍 보시면 빌드 부분, 빌드 패널에 있는 부분 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 그래도 다 한 번씩은 적당하게 눌러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큘레이션 그리고 룸은 저번 시간에 했을 거고 오프닝 했을 거고 데이터만 알고요. 자, 모델에 있는 요것만 굳이 치면 안 했는데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당연히 알고요. 여기에 있는 모델 텍스트, 모델 라인, 모델 그룹이 있고요. 리븐 탭에서 어노테이스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있고 그리고 디테일 라인 있고 그거에 관련된 라인 또 그룹은 없네요. 이거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것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진짜 초반에 그냥 아주 짧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리븐탭 아키텍처에 있는 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3D에서 전부 다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러한 형식으로 그렇죠? 이러한 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전체 모델 라인 자체에서 모델 라인을 그리거나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텍스트와 또는 디테일 라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2D, 즉 여러분들이 열고 있는 뷰에서만 작동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어떤 걸 하냐면 저걸 쓰죠. 재질을 쓰겠죠. 재질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텍스트에다가 모델 텍스트 3D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3D에서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면화 작업을 할 때는 어노테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텍스트를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작성하고 끝나면 클로즈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요것만 보시면 그냥 흔한 말로 짬밥으로 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리더는 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알 거고요. 지시선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세그먼트로 나타낼 거냐, 그쵸? 이렇게 엘보를 넣어서 두 개의 세그먼트로 나타낼 거냐, 또는
이렇게 커브돼서 아크 형식으로 집어넣을 거냐 그러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왼쪽 위 중간 아래로 넣는 거, 오른쪽 위 중간 아래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브릭이라고 써볼게요. 요게 브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찌됐든 간 브릭을 여러분들이 썼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보시면 무브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 이렇게 돌리다 보면 90도가 넘어가는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알아서 텍스팅이 변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 이게 돌아가는 게 싫은데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가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Keep Readable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끄시게 되면 원래대로 그냥 네,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냥 돌아가 있죠.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키면 이제 보기 편한 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텍스트를 쓰고 나서 리더를 나는 넣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래쪽에다 넣는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를 그냥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정도는 이제 아실 거예요. 끝에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 가운데 거는 엘보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얼라이먼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릭이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또 클릭하고요. 또 클릭하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돼요. 마구잡이로 하면 됩니다. 마구잡이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린 순서는 요 맨 밑에 게 1번, 위에 게 2번, 세 번째 게 가운데 게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 보게 되면 remove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 최근 거부터 무조건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거를 맨 처음에 했던 걸 지우고 싶다. 그런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지워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요. 나는 이 중간에 하나를 지우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는 방법이 없다. 뒤에서부터 앞에 걸로 차례대로밖에 안 지워진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나는 2.5 에어리얼이 아니라 나는 다른 글씨체를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키시고 당연히 이거를 바꾸시면 안 되고 디플리케이트 해서 뭐가 있을까요? 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가 있지? 윤고딕이 있나? 그냥 윤이라고 쳐볼게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치고 펀트를 없네요. 없을 것 같죠? 어? 없네. 아 맑은 고딕이라고 할 거야.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뭐 이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2.5니까 이거를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텍스트가. 그래서 텍스트를 바꾸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타입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끄트머리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태그할 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걸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꾸시면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음? 뭐 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또는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주석처럼 달게 되는데 주석처럼 달고 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텍스트들은 당연히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일부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이탈릭체도 바꾸시고 뭐 밑줄도 치시고 굳이 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조금 처음 보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드나 한글에서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준다거나 대문자를 다소문자로 바꾸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근데 이제 한글은 없어요. 한글은 소문자 대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렇게 넣으면 돼.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좀 또라이라 이렇게 넣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넣게 되면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패턴을 보이면서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에디 타입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오펙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트랜스페런트로 바꾸면 이렇게 알아서 바뀝니다. 대신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듀플리케이트 하셔서 아무래도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다시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과제는 여기 써놨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제예요. 텍스트 관련된 거는 각각의 4개의 엘리베이션에 여러분들 재질 적으시고요.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쓰레기 같은 텍스트, 청크 텍스트 그냥 구글에서 찾으셔가지고 저렇게 그냥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집어넣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어찌됐든 뭐 시공상에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 시방서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냥 일부분 그냥 갖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4개, 4면을 전부 다 정리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원래 요게 켜져 있었어. 요게 켜져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CT에 얻는 것까지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션에서 지금 이런 섹션 심볼 같은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돼요. 하이드 시키고 뭐 이런 데에서 엘보가 없네 그러면 엘보 겹치지 않게 다 정리를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편합니다. 뭐 그러한 것들 여기가 너무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좀 길이 짧게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 다 포함이에요. 아마 시트에 올리면서 이런 거 정리하기 시작하면 과제가 밑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안 좋겠지? 네. 네, 어찌됐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선 볼게요. 생각까지 할게요. 여기 방위표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런 거 다 지워야 되죠? VH로. 만약에 나는 이거는 살려두고 싶은데 이게 너무 멀다. 그러면 좀 가까이 이렇게 그냥 옮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꼭 살릴 필요는 없어요. 꼭 살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결국에 엘리베이션 저 뭐지? 그거잖아요. 심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트로 만드시면 여기에 도면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냥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이스트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A101번에 A101번에 첫 번째 도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하이드 시키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하이드 시키셔서 어찌됐든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찌됐든 간 여기선 지우겠습니다 제가.
하이드 시키겠고요. 이제 심벌을 집어넣을 건데 심벌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꼭 넣어야 되는 대표적인 게 방위표하고 축척이에요. 방위표 축척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들 컴포넌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리본 탭에서 아키텍처에 있는 이 리본 탭은 전부 다 3D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저는 이 레벨 1층에서만 보여지는 방위표를 넣고 싶은 거죠.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노테이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노테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심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에 심볼 들어가 있죠. 심볼 누르시게 되면 제가 로딩을 해서 이렇게 뜨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컴포넌트랑 똑같아요. 로드 패밀리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위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셔서 잉글리시로 들어가셔서 US로 들어가시면 여기까지는 다 익숙하죠?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어노테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어노테이션에 제가 아까 뭐 넣는다 그랬죠? 음, 방위 축적. 오케이. 어, 축적은 요거고요. 1대 100짜리. 그쵸? 약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방위는 어디 있죠? 방위는 어딘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없네. 어디 갔죠? 어디 있어요?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여기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놓고 나는 2장 끝났다. 근데 나는 이거 여기저기다 다 갖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방법 있죠? 카피하고 페이스트해서 셀렉티드 뷰 온라인 해가지고 지금 이건 1층밖에 없으니까 루프랑 사이트 그냥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루프랑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요. 똑같은 위치에. 오케이?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플랜 그리고 엘리베이션 섹션에 스케일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거고 방위표는 뭐 일부분만 들어가면 되겠죠. 플랜 관련된 것만. 그런 것들 각자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해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센터라인 심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아, 다음으로 넘어갈까? 다음은 이거는 뭐 할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은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어. 다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아마. 태그 관련된 것도 여기에 막 추가되어 있을 거고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도. 셀링 플랜 다 있을 거고요. 뭐 어찌됐든 간 뭐 그렇게 해놨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잘 생각해 보면 창호 일람표 또는 문 일람표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드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레전드라고 보통 불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전드라고 부르는데 레전드를 하는 방식 자체는 이것도 하나의 뷰겠죠? 그러니까 뷰로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레전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레전드라고 있고요. 레전드를 제가 클릭해 보시면 무슨 레전드 만들 거야 라고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도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멍텅구리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1대 20이나 25로 뭐 바꾼 다음에 나중에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뜨질 않는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노테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디테일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디테일 컴포넌트. 그렇죠? 디테일의 디테일 컴포넌트.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레전드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전드 컴포넌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로딩한 것들 또는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도어 레전드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싱글 플러시만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왜 4개라고 했냐면 760이라고 하고 똑같고 이거는 높이만 다른 거니까 높이는 그냥 다른 거는 굳이 안 넣고 가로 너비만 다른 것만 5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싱글 플러시로 이렇게 하는데 플로어 플랜이면 안 되니까 이 뷰 자체를 뭐 엘리베이션을 프론트든 백이든 그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걸로 뭐 적당하게 놓고요. 그다음 요거, 그다음 뭐 요거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다 놨으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창호 일람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DI로 빼가지고 뭐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뭐 너비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게요. 텍스트 써가지고 뭐 도어 하이 A 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뭐 이렇게 해서 A, B, C, D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창호일람표 그냥 다 만든 거예요. 레전드 보시게 되면 도어 타일 레전드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이야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시트에 얹을 때는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어 타입 레전드라고 해서 이렇게 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창호 일람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호 일람표를 뷰가 아니라 스케줄처럼 따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즉 문하고 창문 하실 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한번 레전드 한 번씩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거 1대2 2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해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들어갈 때도 자동으로 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스케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됐든 한 번씩은 레전드 한번 만져보세요. 나도 움직임이 많이 까먹었는데? 아니죠? 응. 눈물을 만든다고? 아, 응. 응. 아, 그러니까. 여기, 오전번에 한 명도 그렇게 됐던데? 저도 그랬어요.
왜 다 그러지? 오류도 없고 하던데. 오류는 있는데 그 룸에 대한 오류는 없고. 그쵸? 왜 그러지? 모델링을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일치는 기둥 빼고는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있거든. 오전반에 한 번, 오후반에 치면 그 친구 제자를 하니까. 근데 제가 봤는데 이유를 못 찾았어. 그래서 내가 우선은 한번 찾아보고 여기저기다 물어보고 저도 아직 못 찾아가고 알게 되면 이야기를 해볼게. 둘이 모델링 같이 하지. 아니, 그러니까 스튜디오 같이 그 짝꿍이니까 옆에서 둘이서 막 이러면서 같이 할 거 아니야. 모르는 거는 그치? 그래서 둘이 같이 문제가 생긴 거야. 모델링에 둘이 같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벽체는 그냥 그립 치고 했으면 트림 익스텐드 안 쓰냐? 손으로 클릭한 거 아니야? 한번 알아볼게. 알아보고 아니 뭐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에서 바꾸면 여기에서 바뀌어야지. 퍼니처 태그를 보이시. 아니면 그런 거는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 나중에 먼저 띄우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면 퍼니처 태그가 안 먹는다. 먹긴 먹지. 근데 뭐 어떻게 하니까 먹고 어떻게 하면 안 먹는다고 나랑 다르게 된다는 얘기만 써 있어. 실트로 하든 말. 그거는 바뀌어 있지. 바로바로 바뀌는데 가져오면 바뀐다는 말은 그 전에 태그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는 당연히 안 바뀌었지. 태그를 안 띄워놨어. 이건 보면 오케이. 질문 이해했어. 오케이.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오케이. 됐죠? 레전드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트 집어넣기 할게요. 랄라라 신난다. 자, 시트 집어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러분. 저기 플로우 플랜에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 여기 앞에 보면 요렇게 흰색, 흰색, 회색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트를 하나씩 만들 건데 시트 만드는 방식 자체는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시트에서 오른쪽 누르면 뉴 시트라고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A1 매트릭만 떠 있을 거야. 즉 A1 도감만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사이즈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죠. 그거는 여기에 로드 누르시게 되면
어노테이션이 아니라 여기로 쭉 나가서 보시면 여기에 타이틀 블럭이라고 있어. 타이틀 블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각이에요. 그래서 A0, A1, A2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이거 사이즈가 커서 A1으로 그냥 해서 가져올게요. 요렇게 가져왔어. 그런데 요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 뭐 A1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뭐 1층 플랜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 있는 A1 바뀌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first plan이라고 보일 거예요. 바뀌는 거. 그리고 나서 아주 쉬워 집어넣는 거. 여기에 1번 있죠?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옮겨져요. 이런 식으로. 옮겨지는데 문제는 우선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변해 있을 거야. 파란색으로 변해 있단 말은 여러분들이 CT에다가 XREF로 링크를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아직 안 넣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간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걸 A1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고 제가 이걸 타일뷰로 바꿀게요. 타일뷰로 바꾸게 되면 1층에서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뭐가 있을까? 뭐 이걸 켜놨어. 예를 들어서 크랍 리즌 비저블을 그러면 여기 도각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링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뷰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도각에 아무리 깨끗하게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 시트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뷰를 여기서는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까 각 뷰로 들어가서 이 뷰를 변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만 볼게요. 잘 봐야 돼. 잘 안 보여. 무브로 지금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뷰로도 움직이지만 제가 도각을 넣어놓으면 그 도각도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룸 세퍼레이션 자체를 켜놨다. 예를 들어서 켜놓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언더레이가 안 보이지? 예를 들어서 언더레이를 켜놨다. 뭐 이렇게 켜놨어요. 다 켜놓으면 여기 도각에서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쵸? 그래서 굉장히 도면이 들어 보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트에 집어넣기 전에 무조건 뷰 자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우선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장을 A2로 이렇게 해서 세컨드 플랜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층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1층하고 2층하고 똑같은 위치에 넣고 싶은데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냥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맞추는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1층에서 변하지 않는 게 무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리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내가 기준선 자체를 어디다 두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 즉,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이 왼쪽 모서리나 오른쪽 모서리나 어찌됐든 축선상에 만나는 이 인터섹션 라인 자체를 보통 그리드의 기준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그리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리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여기 가이드 그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시트 컴포지션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가이드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가이드 그리드를 만들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플랜은 플랜대로, 섹션은 섹션대로, 엘리베이션은 엘리베이션도 그리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으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다가는 어, 플랜 그리드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어차피 가이드가 되는 그리드의 인터섹션 자체는 A와 4번이 만나는 여기 하나만 필요하면 되니까 이거 자체를 조금 늘려서 100 정도? 네, 100 정도로 늘려가지고 인터섹션 라인을 하나만 남기고 다 그냥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냥 이 정도로만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무브로 요 인터섹션에다가 제가 맞춰 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가이드 그리드 자체를 만든 상태에서 요거를 요 A와 4번에 맞춰서 놨잖아요. 요게 제가 만든 플랜 그리드예요. 그러면 이제 세컨 플랜 들어와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프로퍼티에 가이드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떠요. 플랜 그리드라고.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플랜 그리드가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요 도면 자체를 무브해서 요 모서리에서 요 모서리로 갖다 붙이면 똑같은 위치로 끄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트에 얹으실 때 가이드 그리드를 최소한 몇 개를 생각할지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1층 도면에서 내가 세팅을 다 끝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1층 도면에서 끝내놓은 상태에서 도면은 그대로 놓고 그리드를 거기 도면에 맞추신 다음에 그 그리드 저장한 거를 세컨 2층이나 3층에다가 그리드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서 도면을 거기에다 맞춰 놓으시면 똑같은 위치인데 여기서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가이드 그리드도 여러분들이 출력이 돼요. 즉 다 맞춰놨다.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끄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링 하면서 언더레이라든가 뭐 또는 뷰 레인지나 막 이런 거를 막 연습한다고 자기 멋대로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비었다? 그러면 이런 데에 레전드 같은 거 갖다 넣어도 되겠죠? 그쵸?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딴 데다가도 갖다 놓고 이게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뭐 이상해도 크게 상관없죠. 뭐 어쨌든 그래서 레전드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스케줄로 뭐 이런 데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하다 보면 좀 많이 짜증나요. 왜냐하면 레이아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했는데 레이아웃을 생각하면서 도각을 잡기 시작하면 좀 많이 짜증날 겁니다. 만약에 도각이 내 도면에 비해서 너무 작다 또는 너무 크다 그러면 그 뷰로 들어가셔서 스케일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시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아니지, 그걸 움직이면 안 되지. 보면 움직여야지. 그리고 나서 가이드 그리드를 각각 끄면 하이드하면 안 돼. 아, 음. 왜? 이거는 같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크랍 미즈니까 똑같은 위치던데. 크랍 미즈는 한번 펴. 그냥 얼핏 봐도 크지. 응.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자기대로 맞춰 들어가니까 안. 이것도 성장이 있을 때 그렇죠. 최대한 맞춰야 돼. 한번 치. 아프다고 치. 아, 아프다고. 선민 학생. 안녕. 됐나요? 어렵지 않죠? 뭐. 맞출 때 스냅 안 잡히는 거예요. 스냅 왜 안 잡혀? 에이, 스냅 받칠 게 아니냐고. S2라고 치면 나올 텐데. 아, SI인가? 인터섹션 라인은 SI잖아. 그렇게만 치면 안 나오지. 무언가를 잡고 SI를 치면 그 다음에 스냅이 나올 거야. SI가 아니고. SE는 엔드포인트. SI 맞는데? 가이드가 안 나와. 가이드 안 되려고 여기서 누구의 가이드가 나도 안 돼. 나도 이 가이드 리드가 지금 맞추고 싶은데 이게 온라인이 안 돼. 이게 안 돼. 그냥 감옥 가는 거 싶어. 왜 안 잡히지? 자, 볼게요. 나도 안 돼. 지금 헷갈리죠?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짜잔.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안 잡힌다는 거잖아. 기억해보면 매니저에서 스텝 보시게 되면 SE가 엔드포인트고, 인터섹션은 SI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스냅이 안 잡히네. 그러면 SI로 이렇게 하면 인터섹션 라인만 이렇게 잡혀. 그래도 안 잡히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왜 안 잡혀? 인터섹션도 안 잡혀요? 거기라니요. 근데 아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너무 잘 잡히는데? SI. 오, 이렇게 인터섹션 라인만 골라서 잡네? 거짓말치마. 어머니가 5초 자준 기분. 됐죠? 그러니까 거기 서랍 오른쪽 서랍 5번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됐죠? 무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냅을 잡아야 되니까 SI를 누르면 인터섹션 라인만 잡히니까. 자 보자. 오른쪽 서랍에 아니지. 무브를 먼저 눌러야지. 자 보자. 이거예요. MV를 눌렀어. 근데 뭐 어찌됐든 안 잡혀. 안 잡힐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SI만 하면 뭐야? 아니지. 이거는 안 잡히지. 왜냐하면 이거는 모델링이고 이거는 그리드니까 어노테이트하고 모델링하고는 안 잡히고 만약에 이 모델링 자체에 인터섹션 라인이 있으면 잡히고. 오케이. 안 잡히는 이유를 봤어요. 자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면하고 그리드하고는 인터섹션 라인이 안 잡혀. 왜냐하면 그리드 라인 자체는 어노테이션이고 벽체 자체는 3D이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 패밀리가 다르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안 잡히고 인터섹션 라인이 잡히는 거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즉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드와 그리드가 만나는 인터섹션 라인이라든가 벽과 벽이 만나는 인터섹션 라인 그러한 것들은 가능은 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네. 굿. 넘어가 봅시다. 좀. 그래서 막 넣어봐. 다 넣었어. 예를 들어 다 넣었다고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그냥 아예 딴 거를 가져올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넣었어. 시트가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 엘리베이션은 엘리베이션대로, 막 빌딩 섹션은 빌딩 섹션대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트 플랜은 아마 여러분들이 넣으실 게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3D 뷰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막 3D 뷰랑 스케줄이랑 레전드 오늘 과제 할 거고 플랜 많고 막 엄청 넣을 거 많을 거야 아마도. 그거 다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 넣어서 만들었는데 도면 목록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도면 목록표는 CAD에서처럼 여기에서 이제 장 하나 열어가지고 A1은 플로어 플랜 그렇게 만들면 레빗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겠죠? 그래서 시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네 스케줄에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리본 탭에서 뷰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스케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시트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쵸? 도면 목록표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익숙하셔야 돼요. 그쵸? 누가 승인했는지, 누가 체크했는지, 누가 디자인했고, 누가 그렸는지, 그리고 뭐 시트 넘버, 네임, 뭐 이슈 데이트 해가지고 넘버를 제일 위로 올리고요. 다음 네임을 위로 올리고요. 이슈 데이트는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뭐 솔팅하고 그룹핑하고 뭐 필드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 이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알아서 뜹니다. 여기. 이렇게 뜨고요. 좀 더 편안한 게 이게 A1이죠. A1을 누가 있을까요? 음, 랭플러스가 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나? 아무나.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바이저츠는 누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했어. 여기에다 치면 여기 보이시나요? 알아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도각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에릿 패밀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바꾸시거나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플로어 플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여기에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이렇게 이름이 자동으로 다 바뀌고요. 이슈 데이트도 알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우선적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도각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여기에 있는 요 프로젝트 네임하고 그쵸? 그 정도인데 요 프로젝트 네임은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옵션이라고 하면 다 매니지 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니지 탭에 이렇게 보시면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쭉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뭐로 할 건지, 뭐 클라이언트 네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면 여기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트리스트 하나 만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시트리스트도 스케줄이랑 똑같죠?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옆으로 스플릿 하고 싶다. 옆으로 당기고 옆으로 또 당기고 뭐 이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판단해요. 4개까지는 안 들어가겠는데. 크기 자체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트리스트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뷰. 이분대 뷰에서 스케줄. 매니지에서 프로젝트를 쓰는 거죠.
어렵지 않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막상 과제하면 마음대로 안 돼요. 시간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시트를 쓰느냐에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A3나 A2 사이즈로 넣으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걸 다 집어넣는다는 전제 조건 하고 생각하시면 적으면 20장에서 25장 정도 나올 거고요. 많으면 30장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면 돼요. 그게 이번 주 과제. 그런데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도 하면서 시트에다가 다 옮기는 게 이번 주 과제예요. 그렇죠? 시트에다가 옮기는 거 빼고 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레전드 몇 개 만들고 심볼 넣고 텍스트 몇 개 쓰고 시트 리스트 만들면 끝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트에다 얹어가지고 레이아웃을 다 정리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플랜은 플랜대로 스케일 똑같이 맞추고요. 엘리베이션은 엘리베이션대로 스케일 맞추시고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라든가 레전드라든가 그런 것들 2번, 3번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은어라고 하나? 은어로 쫀쫀하게 만드세요. 쫀쫀하게. 어디 너무 비어 보이지 않고 너무 빽빽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과제는 계속 추가가 돼서 이게 파이널이에요. 네. 제출이에요. PDF만 제출하면 될 거고요. 우선은 이번 주 과제는 PDF로 안 만들어도 돼. 내가 PDF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 주에 다 때려 넣고요. 이제 점점 디벨롭 하는 거는 꾸준하게 과제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과제가 있는 거니까 이번 주에 많이 해놔야 다음 주부터 좀 편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CT에 옮기면서 변별력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사진 찍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 그래서 그렇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별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막상 하면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뷰를 하나하나씩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 과제를 기점으로 제가 보니까 뷰를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언더레이 안 껐다거나 또는 1층이나 1층에서 2층에 점선 표시 안 돼 있다거나 그쵸? 뭐 지붕 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얼핏 다 얘기했었죠. 어디가 어태치가 덜 돼 있다거나 지붕이랑 인테리어 월이랑 뭐 그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는 크랍뷰 열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심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저께 거는 못 봤는데 룸 세퍼레이터가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시트로 옮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대로 출력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뭐 가장 기본적인 그리드라든가 레벨이 겹치지 않게 엘보 써서 다 뿔뿔이 뜯어 놓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트 얹은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음 주 과제부터는 무조건 시트에 다 넣으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종 마감이니까
내세요라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서 PDF를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나가는 과제까지 다 묶어서 시트로 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됐죠? 무슨 네. 말인지 이해했죠? 이해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니까. 네. 어찌됐든 시트에 얻는 것만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미리 잘해놔라. 안 그러면 6월 5일인가? 나가? 네, 6월 5일 이전에 커피 쏟는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거고, 이 뒤로는 아마 다음 주에는 기본적으로 매싱하는 거 얘기할 거고요. 사이트 콘텐츠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할 거고, 그것만 하면은 너무 조금이야. 왜냐하면 그거 한 20분이면 해. 전부 다. 20분도 안 걸려. 10분이면 해. 그래서 그거에다가 플러스 아마 패밀리 정도 만드는 거, 뭐 당구대 정도 하나 만들어 보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하나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베이직한 거는 다 끝낼 거고 그 뒤로는 뭐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혹시 그래스호퍼를 다룰 줄 아는 친구 있나요? 2학년은 지금 뭐지? 대부분 스케치업 쓴다고. 응, 그치. 마이너랑 그것도 필요 없을 거고.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레빗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없어? 해보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난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물론 어드밴스 과정은 있긴 있는데 어드밴스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면서 겪어야 되는 것들이라 한 타임, 많으면 두 타임 정도에서 끝날 거야 아마.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봤을 때는 많으면 두세 타임, 세 타임 나오고 적으면 두 타임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할까, 다이나모로 할까 싶은데 다이나모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고. 어, 네, 그래소퍼 같은 거예요. 레빗에 있는 그래소퍼. 근데 솔직히 두 타임으로 다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미리 했지. 네, 두 달에도 안 돼. 모자라. 그래서 잘못해서 맘만 보고 끝날 바에야 뭐 딴 거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그거는 제가 조금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 말만 기다렸구나. 자, 과제는 여기다 써놨으니까 과제 잊지 말고 다 하고 저기에 적어놓은 거는 제가 미니멈만 적어놓은 거야. 저거보다 당연히 더 하나라고 더 많이 하면 가산점이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수고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어디가 그다음에 맨날 하고 도망가. 잠깐만. 이런 거 써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왜 그러지? 내가 봤을 때 구슬 한번 하면 좋지. 아니 왜 자꾸 내가 언제도 칼슘을 쳐줄게 앞에서. 왜 그러지? 자, 아까 얘기했던 퍼니처가 이렇게 있어. 태가 안 붙였지. 태가 안 붙이고 타임마크를 예를 들어서 2로 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 태그를 붙였더니 2라고 뜬다는 거야. 그치? 그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태그를 띄워놓으면 이렇게 뜰 거라고. 응, 응, 로드 태그. 로드 패밀리. 태그 아이폰에 눌러 얘를 눌러서 얘가 무슨 탁이 어? 이거를 누르고 응. 가구를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르고 요거를 누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퍼니처가 떴어. 퍼니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로딩을 하면 태그 T 로테이션에 있나? 시스템 뭐 어찌됐든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로딩을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물음표가 뜰 거야. 그러고 나서 타임마크를 바꿨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저 태그가 로딩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뜰 거고. 이거 모르고 그 얘를 눌러서 들어가는 오케이.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걸 만들었는데 레벨에 포함이 안 된 애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지? 어디에 있는 거야? 8번, 114번, 117번은 뭐야? 그래서 레벨 1, 레벨 2에서 봤을 때도 응. 없어서 없어? 없으면 지워버려. 안 이거 지워지던데? 이거 해서 클릭해서 지우는데 안 지워져. 지웠던 것 같은데? 아닐 거야. 이거 100% 지워져. 이거 여기 이 표에서 지우는 거. 표에서. 왜냐하면 모델링 상에서는 지워졌는데 어디선가 룸이 남아 있다고 오류가 뜨잖아.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야. 내 영상에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스케줄을 클릭을 해서 지워야지 완벽하게 지워져. 네. BIM 자격증 같은 거 여기서 얼마나 돼? 한국 거? 네? 한국 거? 네. 많이 더 그 어드밴스로 들어가야 돼. 제가 한국 그 BIM 몰라. 그런데 대강 뭐 해외는 이것보다 더 해외 싸요? 아니 쉬워요? 또 없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자격증이거든요. 그거 따면 오토데스크 갈 수 있어. 근데 택도 없어. 진짜 진짜 따셨어요? 나는 시도도 안 해. 근데 내 친구가 따려고 했는데 진짜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 많다. 걔는 실무에서 진짜 지금 BIM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 많대. 그리고 당연히 떨어졌대. 그런데 이거 제 학생? 제가 네. 저한테 배운 학생 중에서 딴 친구들이 있거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렵지 않겠다고 들었어요. 1차는 필기로 2차는 실기인데 1차만 어떻게 하면 2차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중간 때 막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의
아마 실기가 그 정도다.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막 컸고 막 이러니까 그렇고 아마도 주택 정도 주택도 안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딸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점점 어려워. 아마도 그렇겠지. 원래 자격증이라는 건 무조건 1위에 따라. 그게 제일 편해, 솔직히. 원래 오토데스크에서 주는 그 BIM 스페셜리스트도 되게 쉬웠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려워. 그 전에는 딸만 했어. 몇 년 전에 딴 친구는 있었어. 그런데 작년에 따려고 시도했는데 바로 포기한 애들이 대부분.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오토데스크 제조사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어. 쉬지.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빨리.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친구는 수업도 제대로 안 해. 기억 살아있을 때 이게 그게 훨씬 낫지. 빨리빨리 해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깊숙하게 들어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드밴스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델링에 대한 어드밴스지 이론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더 깊은 옵션만 디테일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근데 다 영어라. 아니 저 뭐야 한국 BIM 시험은 한국어로 보지 당연히. 이 프로그램도 한국어로 보네. 그 학생의 저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한국어 버전이었어. 그 친구도 아주 영어라고 부르면 아주 거품을 물거든. 마지막까지 영어판 안 깔았어. 혼자 한국어판 깔고 저한테 와가지고 진북 방향이 뭐 어쩌고 뭐 얘기하는데 난 못 알아들어가지고. 더 어려울 것 같아 영어로. 이제 영어가 이건 익숙해져. 익숙해져서.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한국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하라면 또 못 찾아. 네. 아이콘 보고 찾아. 우선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음 주 되기 전에 답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도움되는 자료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내가 좀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오늘 따로 영상 없는 건데. 영상 업로드 할 필요 있나? 그래도 혹시 필요한 인원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오케이.